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홍 편집장님께서 글럭을 많은 분이 원하시던 글럭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그거에 이어서 영화에도 특정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렇죠. 영국의 제식 소총인 엘파로 A 지금 3까지 나왔다고. 그렇죠. 엘파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저번에 글록은 모든 분들이 원하는 총이었다. 그러면은 이번 총은 모든 분들이 그거 왜 다루냐고 할 것 같은 총입니다만 하겠습니다. 네, 뭐 할 겁니다. 홍 필장님이 정했기 때문에 해버릴 겁니다. 네, 하세요. 그럼 한번 하시죠. 아니 근데 이 총이 탄생했던 배경이랑 물론 세상에 흉악한 것들을 연길리 놈들이 다 만든다라는 얘기에 딱 걸맞는 총이에요. 걸맞긴 하죠. 심지어 총검도 괴상하게 꽂히고 그런데 나온 배경이라 이게 또 불법이었잖아요. 불법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영국이 채용했던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엘파로라는 총이 그냥 대충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뚝딱하고 만든 총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컨셉이 나온 거 자체는. 영국은 불법이라는 소총의 컨셉을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연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직후부터 불법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1947년에는 EM2라는 불법식 소총을 제식 채용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엿을 제대로 대접했습니다. 뭐냐? EM2는 영국이 독자 개발한 7mm 탄을 쓰는 총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는 그렇게 약한 거 말고 센 게 좋아 라고 해가지고 7.62mm 나토 탄을 미국의 308 윈체스터 탄으로 채택을 하면서 EM2는 도저히 그 탄을 쓰게 개량하자니까 돈이 더 들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EM2를 채택만 하고 생산을 못하고 벨기에 FN4를 제식으로 채용하면서 불법의 꿈은 날아갑니다. 근데 이때 왜 영국군이 불법을 채용했냐? 나름 선견지명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을 해보니까 미래 전쟁은 아무래도 기계화된 보병들이 많이 활약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짧은 총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총을 그냥 줄이면은 총이 너무 짧으니까 불법 방식은 이 개머리판에 탄창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총 전체 길이에 비해서 총열이 더 길어지거든요. 총은 짧아도 총열은 긴. 나름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총기 개발사를 듣고 더 좌절했던 게 뭐냐면 심사숙고해서 만든 게 이걸까요? 라는 걸 보고 사실은 진짜 더 놀랬거든요. 이거를 얘기했던 대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저도 그 총 사진 봤거든요. 이걸 이렇게 오래 연구해놓고 무슨 아준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EM2는 한번 침몰을 당했어요. 그러고 얼추 한 20년 가까이 묵혀뒀다가 이 불법 컨셉이 또 한번 부활을 합니다. 왜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나토가 미국한테 열받아가지고 새로운 표준탄을 만들기로 한 거죠. 왜냐? 미국이 우린 센 게 좋아 그러고 7.62mm를 선택했더니 10년이나 될까 말까 해가지고 역시 작고 약한 게 좋아 하면서 5.56mm를 채택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린 이거 낙동어 오리알이 아니라 라인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우리 보고는 이 세고 무겁고 큰 거 쓰라고 그러더니 이들은 이 작고 MC6 쓰네.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나토에서 새로운 어떤 그 미국의 5.56mm 탄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작으면서도 위력이 있는 그런 소구경 고속탄을 새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영국이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우리 거를 밀어넣어 보자 그래가지고 4.85mm였나? 4.85mm일 거야. 그 탄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쓰는 시제품 불법 소총을 만들어요. XL70이라고. 그런데 이 총을 만들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짓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AR-18이라는 소총을 베이스로 시제품을 만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점점 이 자기네만의 4.85mm 이게 좀 안 되고 5.56mm가 다시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얘네가 XM70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XL70을 다시 5.56mm로 또 바꾸려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영국의 스털링사라는 데서 만들던 AR-18 소총 원래 미국서 만들었지만 영국의 스털링에서 면허 생산을 하던 그 총을 베이스로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엘파로 소총의 어떤 시제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라리 스털링한테 돈을 주고 니네가 한번 해봐라 이랬으면 좋은데 당시 영국에서 자국산 소총을 개발하던
엔필드 조병창이 돈 좀 아껴보겠다고 스털링에서 AR-18 몇 자루를 사요. 그다음에 무단으로 그거 다 막 뜯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버립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훔친 거예요. 뭐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시제품을 또 좀 뚝딱뚝딱 해가지고 양산 버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 비용을 나름 최대한 아끼고 시간을 단축했다고 나온 게 L85A1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되게 조잡스러워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 불량률이 높을 것 같죠? 조잡할 것 같죠? 예.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영국 엔필드 조병창은 주장했습니다. 그 나오고 나서의 그 L85의 어떤 명성이랄까 그거는 좀 많이 좀 떨어졌었죠. 아, 명성이란 표현 쓰시면 안 되죠. 그럴 악명입니다, 정도로. 이거는. 엔필드의 그런 명성은 있으나 그 엔필드 조병창의 명성 따위는 L85 만들면서 그냥 맞아. 진흙탕에 처박아 둔 다음에 한 10번 밟고 그 다음에 소 배설물을 끼얹은 다음에 불 한 번 끼얹고 와 심하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반세기 넘게 연구했다는 결과물을 그냥 돈 몇 푼 아끼려고 이게 가장 그 바보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돈 아끼려고 만들었다가 돈을 더 썼잖아요. 지금 계량 비용 같은 경우가. 그렇게 평가가 그 굉장히 이제 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선 아니 그냥 못 만들었어요. 아예 못 만들었다. 아니 일단 어떤 분량이 있었어요? 일단 제식환 됐잖아요. 이게 좀 복잡한 게 분대 지원화기와 소총 그러니까 L85라는 소총과 L86이라는 분대 지원화기를 SA80 스몰암 시스템 80이라는 그러니까 80년대 소화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L85A1 그리고 L86A1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테스트할 때부터 고장이 꽤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일단 고장이 안 나는 건 둘째치고 무겁고 아니 무게 중심이 안 맞고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5kg였다고 소총 주제. 지금도 거의 정도 나가요. 예. 아 지금은 많이 줄였다고 불량은 아니요. 줄이고 무게는 3.9kg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 그게 3.9kg가 조준경 떼고 탄창 빼고 문제는 조준경하고 탄창 안 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때와 지금이나 무게는 비슷해요. 문제는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좀 불편하지만 진짜 문제는 품질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설계 자체도 문제가 많고 소총을 봐도 못생겼어요. 좀 못생겨 구려요. 그냥 실제로 봐도. 그 맞은 다음에 야전 부대에서 무작위로 총을 추출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장이 속출을 합니다. 뭐 부품 파손 고장 이런 게 속출을 하는데 탄 나빠라. 걸림. 그치 탄 그렇죠. 겁나 걸리겠지.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된 게 이거를 가지고 걸프전을 갔어요. 그렇죠. 사실 그 L85의 악명의 상당수는 걸프전에 나왔어요. 걸프전에서 나왔죠. 이 모래바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정하지 않았으니까 총은 몇 발 쏘면 막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이라크군 포로를 끌고 영국군이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탄창이 빠졌네. 아 이게 그 탄창 빠지는 문제도 싫어한 게 탄창 빠져요? 왜냐하면은 이 탄창이 옆 개머리판에 있잖아요. 예. 이 탄창 멈치 있잖아요. 누르는 거. 예. 그게 옆에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문제는 보통 총들을 이렇게 옆구리에 가져가죠. 예. 탄창이 딱 여기 눌려요. 아. 그래서 가다 보면은 눌려서 톡. 다시 나중에 한번 총- 눌려서 톡. 나중에 초술 나가면 왜안 그렇죠. 나가? 한 방 딱 쐈는데 그러고 나서 탄창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탄창 빠진 걸 알고 기겁을 한 걸 만약에 이라크군 포로가 그걸 알고 있었으면 자기 몇십 명 데리고 왔었는데 예. 자기는 오히려 포로가 됐거나 죽을 수 있는 근데 문제였잖아요. 다행인 게 그때 이라크군 포로들은 아마 맨손으로 왔어도 항복했을 그쵸. 친구들이라 다행이었지만 거기다가 또 문제가 이게 총검을 좀 개판으로 꽂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개판까지는 아닌 게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총구에 직접 꽂는 거긴 한데 그래도 총알 발사도 되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뜨거워지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악평의 상당수는 이 총검 위치가 이상하잖아요. 보통 아래 꽂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냥 하여튼 뭐 탄창 빠져 그 모래먼지에 들어가서 막혀 뭐 이런 바람에 이제 온갖 이제 악평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네. 망작 수준에 이루어지는 그 L85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고 있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켰던 게 또 영국인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영국인 것 같아라기보다는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는 똥꼬집에 가깝긴 그쵸. 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무리 거지 같은 총도 개량을 하면은 쓸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도 욕을 많이 처먹으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영국이 개량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엔필드 조병창은 그냥 문을 닫았어요.
망할만해요. 그래서 망했다기보다는 애당초 영국 정부가 방산 합리화를 하면서 민영화를 시키고 민영화해서 이게 안 날 것 같은 건 문 닫아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거지. 뭐 하여간 망한 건데 네. 그래서 접근을 한 게 독일의 헤클러 앤 코어입니다. HK. 그래가지고 그 HK한테 총을 줘봐서 야 이거를 좀 쓸만하게 만들면 개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뜯어보고 하더니 맛보고 뜯어보고 먹고 그러더니 한마디 먹기까지 했어? 그냥 껍데기만 남기고 다 바꿀게요. 거의 그래가지고 영국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네. 거의 리모델링이랄까 신축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기둥 남기고 그냥 다시 하는 거죠. 기둥하고 껍데기만 남기고 다 그죠, 바꾼 건데 예.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거의 바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영국 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새 총을 하는 게 낫냐, 그렇지. 그냥 이걸 업그레이드 아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낫냐. 이게 정말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한 게 영국 정부의 논리는 총 자체를 사는 비용은 조금 쌀지 몰라도 이걸 나중에 훈련하고 새로운 총을 뭐 유지하 보수하는 체계를 설립하고 어쩌고 등등등 장기적으로 보면은 업그레이드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논리로 결국은 밀어붙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논란이긴 그치.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새 총을 사서 유지를 했으면은 어떨지는 상상의 영역인 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론적인 질문 하나 좀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예. 드려보면 불법 소총을 제식화기로 삼는 국가들이 아직 있잖아요. 있죠. 뭐 지금 영국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라엘 또 중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스트리아도 뭐 규모는 맞습니다. 많지. 예, 그렇죠. 이런 네. 나라들은 불법 소총의 그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면 불법 소총이 갖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짧다는 거죠, 사실. 거의 알파요 오메가죠, 진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 그냥 짧으면서 어떤 탄속이라는 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긴 한데 그것도 지금 좀 논란이 있어서 그냥 차라리 개머리판을 접는 걸 만드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옛날에 만든 K2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85년 시점에서 보면은 K2가 L85보다 나아요, 차라리. 아직도 이렇게 불법 소총을 그 제식화기로 삼는 국가들은 분명한 그런 원론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뭔가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 생각을 해보면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또 호주가 있죠. 그렇죠. 이제 슈타이너를 이제 개량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선에 이제 그 강력한 적과 부닥치지 않고 군대 규모가 생각보다 또 중국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장점, 그러니까는 이제 기동성을 좀 높여야 되는 측면의 국가들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저는 기동성은 왜냐하면 헬기나 장갑차에 타고 내릴 때는 참 좋아요. 몇 년 전엔 아예 L85A3가 나왔어요. 어우야. 근데 이 A3로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K2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뭐 이때는 이렇게 L85A3로 가면 작동성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됐고 거기에 피카티니 레일이라든가 뭐 M락 같은 어떤 최신형 인터페이스가 완전 접목이 됐기 때문에 무겁기는 해도 현대전에 적응하기는 솔직히 K2C1보다 나아요. 불행한 얘기지만. 그만큼 적절한 개량을 계속하면은 소총이라는 게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L85의 이제 결론이고. 그렇죠. 그 서브로 가서 예. 뭐 영화에서 나왔던 거는 드디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게 네. 헐리우드 영화 중에 영국서 찍은 그 편들이 많다 보니까 잘 찾아보면 나와요. 뭐 레지던트 이블에도 잠깐 나왔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명작이죠. 한편에서 이제 그 어디 사막에서 이렇게 위에서 저격하는데 저 이해가 안 갔어요. L85로 저격을 해? 아, 잘 맞아요, 생각보다 네. L85가.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네. 반동이 적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8위로 그렇죠. 예. 거기 뭐 좀비가 영국 뛰어나왔던. 배경이니까. 그렇죠. 네. 영국군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둠스데이에서도 잠깐 나와요. 왜냐면 그것도 영국이 배경이다 아, 보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그 영국 군인들이 초반에 좀 들고 나오는 정도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들고는 나옵니다. 짝퉁 매드맥스. 네. 짝퉁 매드맥스. 007에는 안 나와요? 007 양심이 있죠. 왜냐면 그거 사실 그 미국 자본으로 만든 거예요. 네. MP5는 많이 봤어도 L85 본 기억은 별로 없네. 007의 그 제식 소총 잘 안 나오는 것 안 같아요. 나오죠. 그건 네. 좀 보통 권총 아무래도 나오니까. 첩보 영화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영국의 제식 소총 L85 뭐 처음에는 미흡했으나 계속 그 개량과 개량을 거듭한 끝에 꽤 쓸만한 소총으로 거듭난 L85A2, 3까지를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도 알아봤고요. 누가 네.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미련하게 무겁지만 쓸모 있는 녀석. 지금은 쓸모 있어요. 지금은.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영국군은 계속해서 L85를 계속 사랑하는 것 최소한 같습니다. 20년은 더 쓸 겁니다. 영국군이 사랑한다기보다는 영국 정부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긴 한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